또요, 어제 청와대에서 나온 뉴스 중에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게 특수활동비라는 겁니다. 김 의원님, 글쎄요, 특수활동비. 어떻게 지금 이대로 보면 이게 당연한 것도 같았는데 역대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방증하는 거거든요. 그 사회가 투명해지고 있다. 이제 예. 뭐 청와대만 지금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국회도 그렇고 국회 이제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그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논란과 이제 문제 제기가 그랬죠.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제 공공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보다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지난해 김영란법 통과되고 나서 전반적으로 이제 높아지는 그런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 대한 판단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전에 이제 뭐 여러 정부를 통해서 이 문제가 얘기가 됐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실천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거고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예. 대통령 재직 시절에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의 대통령직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이제 파면과 구속으로까지 간 거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하겠고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적 영역의 것은 월급에서 쓰겠다라는 걸 이제 총무비서관을 통해서 발표를 한 것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예.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차원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백악관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많이 그렇다면서요. 인용이 된 거니까요. 예. 그래서 선진국이나 또는 우리가 외국의 사례 중에 저희가 배울 것 있다면은 따르는 게 맞는 거고 또 저희가 또 이렇게 먼저 선도적으로 했던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2002년도에 대선 경선하는 그 온라인을 통한 방식은 예. 여느 나라에서는 도용하지 않았던 그렇죠. 방식이었던 걸 보면 이제 뭐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수희 변호사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는 건데 올해 거를 계산을 해보니까요. 35억 원이 비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업무가 사실상 정지된 상황인데 이 35억은 어디로 나간 거냐라는 의문이 뭐 자연스럽게 듭니다. 저거는 좀 뭐 그 나중에 국감에서 보든지 뭐 감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업무가 정지돼 있어가지고 경호만 받을 수 있는 거였단 그랬죠. 말이죠. 그다음에 예. 관저에는 뭐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지금 특수활동비라는 거는 대통령이 써야 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제 저런 경우가 경력금 같은 걸로 쓰이고 또 특수활동비가 뭐 지금 그 이전 정부에서는 뭐 좀 다른 좀 비품 같은 거가 좀 고가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랬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70일 동안 약 35억이면은 하루에 5천만 원씩 나간 거거든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뭐 예. 엄청난 돈인 거죠. 하루 5천만 원을 쓴다는 게. 그게 경력금으로 그렇게 다 썼다는 것도 납득하기는 어렵고요. 저 부분은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임 정권에서 관례대로 해왔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 출처를 좀 밝혀야 되느냐 문제거든요. 근데 자칫 뭐 정치 보복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대통령 임무 정지 기간에 돈을 쓴 거거든요. 임무 정지 기간인데 왜 돈이 나갔는지 그건 좀 제가 보기에는 알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매일 5천만 원씩 35억이라는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 좋지 않게 나갔는데 뭐 그것까지 따지냐 뭐 이런 여론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업무 정지 기간이면 아무 일도 안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면 활동을 했으면 뭐 어디 경력금도 주고 뭐 사기도 하고 뭐 시장 방문하면 시장 뭐 옛날에 그 목함질에 그 다친 군인들한테 가서 또 봉투도 전해주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게 이제 그 특수 경비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이해는 하는데 올해는 일체 활동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35억이 나가고 하루에 그걸 따지고 보면 5천만 원씩 나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따져봐야 될 거다. 이거는 뭐 처벌하고 떠나서 우리가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거. 이 특수활동비가 거의 1년에 1조 가까이 되잖아요. 옛날에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집안 살림으로 썼다고 해서 뭐 결혼식 축의금 3천만 원하고 해서 뭐 1억 5천 남았다고 부인 통장에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재벌 개혁도요. 제일 큰 게 저는 공과 사만 구별만 해도 재벌 개혁은 거의 다 성공한 겁니다. 대부분의 재벌 총수들 뭐 대부분 아니지만 많은 재벌 총수들이 자기 돈하고 회사 돈하고 섞어서 막 써요. 거기에 대해서 뭐
회사 그림을 집에다 걸어놓고 뭐 자녀들도 월급 주고 아주 뭐 많이 받죠, 20억짜리 30억짜리 시계를 회사 돈으로 사서 자기가 차고 다니고 그거는 그래도 아무런 통제가 없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하는 거.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굉장히 내가 보면 초점 잘 잡은 거예요. 공과 사만 제대로 구별해도 우리나라 굉장히 김영란법 이상으로 굉장히 효과가 큰 거다. 예. 지금 1조가 되는 특수활동비 어디다 쓰냐 말이죠. 사실 그 수사 쪽으로만 좀 쓰면 되잖아요. 국정원이나 뭐 검찰이나 그런 데나 쓰는 건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미래창조 뭐 과학분이 뭐 평화통화 자문회의 뭐 이런 데도 왜 그렇게 돈을 많이 특수활동비를 써서 영수증 없이 막 쓰냐 이거예요.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영수증 없으니까 자기 개인 돈으로도 많이 쓰지 않느냐.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돈, 그 공금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다 쓰는 거예요. 이거는 대기업 개혁 문제도 재벌들 자기 개인으로 저러 쓰는 거는 가차없이 저건 잡아넣어서 중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번에 검찰에서도 왜 뭐 100만 원씩 주고받고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이런 것도 일벌백계 처벌해서 공과 사가 더 이상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나라 개혁의 저는 시금석이자 첫 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제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브리핑을 할 때 기자가 이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은 어떻게 사용했느냐. 근데 이렇게 좀 대답을 했네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님의 공식 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 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공식 회의를 위한 식사 이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의지입니다. 과거 대통령들께서는 개인 식사를 이렇게 특수활동비로 쓰셨다는 것인지도 궁금해요. 과거에 사용하신지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추정컨대 특별히 급여라든지 식비를 공제하거나 계산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 교수님, 이정도 비서관 확인할 방법은 없다라고 일단 좀 그렇죠. 얘기하고. 왜냐하면 이제 특수활동비라는 게 영수증을 안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특수활동비의 특성인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특수활동비라고 각 부서, 청와대를 포함한 각 부서마다 부처마다 다 있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증거도 안 남고 누구를 만날 때 썼는지 어떤 비용으로 썼는지를 모르니까 그 상황에서 불법적인 일,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직무 정지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35억 원을 썼다?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직무 정지면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35억의 국가 예산을 썼다는 것은 이거는 명백히 이거는 공공유용이고요. 저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런 식으로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직무를 안 하고 있는데 왜 세금을 씁니까? 예. 대통령으로 직무를 하고 있을 때 쓰라고 세금이 들어가는 거지. 저건 정말 잘못했다고 보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저걸 투명하게 하자는 거예요. 예. 정말 불가피하게 안보 문제나 아니면 뭐 테러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사용하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예외 정원을 하더라도 예. 가능한 한 출처를 밝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어디에 무슨 용도로 썼는지를 영수증을 첨부해서 증명하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쓰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쌈짓돈처럼 쓰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계산서가 나오고 나중에 영수증이 다 제출이 되기 때문에 예. 본인도 쓸 때 본인 스스로가 더 신경을 점검을 쓰겠죠.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고 그걸 본인이 먼저 실천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본인이 청와대에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람을 불러서 식사하는 거 다 본인 돈으로 내겠다고 하고 예. 본인이 대리고 온 강아지라든지 뭐 이런 그런 펫들에 대한 사료비도 본인이 고양이란 이런 사료비도 본인이 내겠다고 하고 이건 결국 본인이 솔선수범할 테니까 모든 부처가 따라서 해달라고 하는 그 의미겠죠. 그런 의미여서 저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도요. 저런 세금이 저렇게 아무렇게나 쓰여지는 것을 알고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9천억 원 이상이래요. 거의 1조에 가깝거든요. 1년에 쓰는 돈이 특수활동비로. 그 돈이 국민의 세금, 피 같은 세금인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세금 내서 그 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잘 운영되도록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은 참 잘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으시니까 근데 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기자실
브리핑제를 이제 마지막에 2007년도에 변경을 그랬죠. 했죠. 예. 근데 그때 이제 사실은 청와대 비서진 안에서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만약에 계속 반대하면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쓸 수 있는 재량껏 쓸 수 있는 비용으로라도 하겠다라고 하신 바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예.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업무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개정되지 않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해 2007년도에 예. 기자실을 예를 들어서 없애거나 새로이 만들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겠죠. 개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특수활동비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나 아니면은 정말 그 이제 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예. 그것이 이제 어디에도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비용을 쓸 수는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났을 때 그 왜 약품 구입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당시에 이제 총무 비서관실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예를 들어 옷을 구입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좀 알아봤는데 예. 저희는 뭐 영수증 처리를 다 했고 그 비용으로 그러니까 사적 비용으로는 거의 안 썼다라는 게 이제 저희 참여정부 때의 증언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35억이 대략 어디에 쓰여 있는지를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예. 당시에 이제 한강욱 전 비서실장이 뭐 수석 비서관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도 했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당시 근무했던 분들은 이 용처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 수 있을 거다. 그렇겠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근무했던 분들이 국민적 의혹을 좀 이렇게 뭐 국회가 이제 운영위원회 소집해서 자료를 요청받아서 따져 묻기 전에 국민에게 사과할 것은 좀 사과하고 바로잡을 것이 필요하다면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전 정부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예. 이것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소상히 밝힐 의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